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절 연휴, 개천절 연휴까지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연휴를 보내고 새 10월을 맞이하면서 조금 피로한 것 같아요.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이 가운데 저하고 똑같이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일형이 있답니다. 일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빨리 이 휴가가 끝나고 일을 오고 싶다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내 마음 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마치고 또 새롭게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잘 쉬었으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3일간 근무하면 또 3일 연휴가 있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 연휴 기간에 뭐 다 그 공지사항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에 부총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우리 원불교 교단적으로는 국제교화에 참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국제교화를 열으셨던 아타원 전펄근 전 부총장님께서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장님과 간부님들과 함께 문상도 다녀왔고 이제 발인식에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법영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아타원 전팔근 부총장님의 그 은혜로운 내생길을 축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그 아타원님 보내드리면서 특히 그 발인식에 그 해외의 세계 종교 평화자 회의 뭐 회장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애도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그 특히 우리 학교의 부총장으로서의 혁혁한 공도 세웠지만 교단적으로 국제교화의 문호를 열으셨고 또 최초로 우리 영역 그 교전들을 번역하시면서 참 큰 공덕을 쌓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아타원님께서 일찍이 그 서울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영부인신 이효 여사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효 여사가 이 아타원님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때 가지셨던 아주 특별한 그 뭐라고 관심이라고 할까 내지는 좋은 인상으로 인해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때도 이제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데 크게 이제 기여하셨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제 추석 연휴 개천절 연휴 지내면서 저희들 다 유념하셨죠? 대종사님께서 가까이 하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모처럼 가족들 만나고 가까이 했죠. 그래서 아마 가까이 하면서 좋은 소리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로 조금 섭섭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아주 좋은 소리도 났지만 또 조금 안 좋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잘 봉양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이 두 어른들을 잘 내가 하여금 오셔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원불교 교무로서 살아가도록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잡아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다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봉양해 드려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형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형님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온전히 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형님이 돌봐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저는 이제 형님이 이제 아들이니까 한 4일 오고 나는 작은 아들이니까 한 3일 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온전히 저를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제가 6일은 하고 하루는 형님이 하고 그래서 저는 알기는 어떻게든지 공을 들여서 2, 3일 형한테 넓혀드려야 되겠다. 형님 나중에 열반하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이제 노력 중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가정의 어려운 일 또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어떤 가정은요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아주 가정이 엉망이 되는 가정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후자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법영주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대행사님 교법대로 실천해서 내가 마침내 더욱더 은혜가 되는 나를 은혜가 나는 낙원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상당히 긴 그 연휴를 보내면서 특히 어제가 개천절이었어요. 이 개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상이 있어서 개천절과 세상 원불교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개천절은 특별히 그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선수를 막 응원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개천절하고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그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법영주 여러분들도 개천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아시지만 개천절은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으로 당군 기원 원년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주선을 건국했음을 기린 때에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개천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을 제가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단군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종교에서 1909년부터 음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명명을 하고 의식을 집례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1919년 4월 13일에 세운 상해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경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음력 10월 3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1948년 음력 10월 3일에 개국 기념일로서 개천절 경축 행사를 거행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음력 10월 3일이었어요. 근데 1949년에 비로소 이제 우리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양력으로 10월 3일에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이 사진은 단군 성조 사진인데요. 서울의 독립기념관 뒤쪽에 독립기념문 뒤쪽에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사진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 당군 성조께서는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이념을 정하고 나라를 건국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 민족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건설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당군께서 개국한 연도는 단기로 4356년, 55년, 올해가 4355주년 되고 56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 민족 내지는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당군의 개국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지만 고대 국가, 왕조 국가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홍익인간, 인간은 양반 내지는 특정한 사람들만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비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은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근래의 선각자 중에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인 사상을 말씀하시면서 이때 비로소 양반 포함해서 상론 포함해서 일반 천민까지도 다 포함한 사람들을 하늘로 섬기도록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 대하듯이 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하시고 우리 새로운 개벽 사상을 사람 전체 사람을 하늘로 여기는 그런 사상을 열어주셨다는 점에서 과거의 홍익인간의 개념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확산시켜 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당신의 며느리를 그 노비 딸을 며느리로 삼은 그런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재우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아주 크게 그 평가를 하시고 선각자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김기천 선생님께서 삼사님께서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개벽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증산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종사님에 대해서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떠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럴듯하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호춘 선생님께서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의 저루를 알려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한 것이라 하면 어떠하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역시 대종사님께서 또한 그것도 그러할듯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수은 선생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선각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 직접 농사법을 지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에서 인간을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 수은 선생님께서는 그 인간이
어느 일정 특성한 신분의 인간이 아니고 전체 인간이었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상에 근거해서 처처불상 사사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재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들이 현재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법을 펼치실 당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미물 곤충까지도 자연 환경까지도 다 부처로 모시도록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교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법 실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개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홍익인간과 인내천이라는 사람 중심에서 만물 중심의 새 문명시대를 열어주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일은 사실은 사람 중심에서 만물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내용 이 자체가 그분들의 정신적인 문화의 계승했고 발전시켰고 완성시켰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당군 성조를 모시는 마음과 또 우리 수은 선생을 모시는 마음과 우리 대종사님 모시는 마음이 같아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법은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을 했고, 그러니까 그 문화의 연원이 되신 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들여다봤고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대종사님은 서양 문명뿐만 아니라 종교 문명, 일체 우리 문화, 인류 문명을 계승하면서도 발전시켰고 완성을 시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번 개천절을 보내면서 이런 감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사 법문을 합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 첫 편의 앞부분에 나온 거거든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 교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나온 부분인데, 이러한 정신을 잘 정리를 해주신 그 교사여서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교사 제1편 제1장 제2절. 하늘의 자손님을 믿는 인류의 한 갈래가 밝음의 근원을 찾아 동으로 옮겨와서 극동의 한반도에 정착하니 이것이 한민족이라 한다. 한민족은 대략 반만 년 전에 이미 나라를 세우고 아름다운 강산, 알맞은 기후와 기름진 풍토, 넉넉한 물산에 의족해 살면서 슬기로운 문화를 한반도에 이룩하여 왔다. 밝음을 숭배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나라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예의 동방 군자국이라는 기름을 받았으며 부당한 침략을 용감히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한 번도 이웃을 침략하는 부당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 하나라는 뜻과 크다는 뜻을 겸하여 갖춘 한민족 가운데 대대로 신령한 인물들이 이어 나왔지만은 시대의 대운이 하나의 세계로 향하여 크게 열리는 세상에 개벽의 여명에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삼을
큰 주세 성자가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지도상의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북으로부터 남을 향하여 뻗어내려 양 대륙이 좌우에서 감싸고 있으니 이는 마치 세계의 축일을 이룰 지형이며 삼면 바다 일면 대륙에 연결된 그 위치는 세계의 문호가 됨직하다. 예, 교사 제1편 제1장 제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이어서 완성시키군 그 대종사님 교법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우리 원불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소명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전산종 목사님 그 출가단에서 법문하시는데요. 우리 원불교 교법은 대종사님께서 완성시켜서 내놓은 교법이기 때문에 눈먼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성된 새 시대에 완성된 우리 원불교 교법 정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신앙과 수행을 한다면 한민족의 정신 문화는 물론 세계의 정신 문화의 완성의 교법을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그 자부심과 함께 하나의 소명은 우리들이 이렇게 조촐하게 신앙생활하고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영생길을 열어가는 은혜로운 삶도 되지만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는 길이요 세계의 도덕의 부목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법 실천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쪼록 10월달 은혜로운 10월달을 시작하면서 조촐한 교법 실천이겠지만 조촐한 교법 실천이 장차 우리나라를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일이 되고 세계의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법 실천을 해서 은혜로운 10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